조국 혁신당 대표가 네. 오늘 김어준 씨 겸손이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을 했어요. 이게 조국 대표 어쨌든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부산 만약에 북갑에 출마를 하면 빅매치도 예상되고, 근데 왜 부산이 아니라 평택으로 갔느냐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부산은 아니냐. 삼자 대결에서 한동훈 전 대표 포함해서 1위한 여론조사도 있는데 왜 부산 안 갔냐고 이제 김어준 씨가 물어봤더니 이제 좀 미묘한 대답을 했어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부산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공개를 했을까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일단 조국 대표는 네. 제가 자주 지적을 하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올가매는 발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이제 조국 대표가 만약에 부산 북구 갑에 가게 되면 네. 이 구도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은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특히나 그 조국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싫어하냐 그 이유를 보면 부산 의전원 본인의 네, 이제 네, 딸과 관련된 네. 그런 장학금 논란이 문제.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만약에 논란이 퍼지게 된다면 또 다시 재송환이 된다면 네. 이 부산 전체 선거의 좀 구도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네. 원래 선거에서 1등 전략은 뭐냐면 핵심은 네. 돌발 변수를 통제하는 겁니다. 어.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걸 원하는데 조국 대표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흔들린다. 그게 네. 이제 저희 민주당의 생각인 거고 아. 두 번째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발생한 재보궐 네. 내 갈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는 뭐 민주당이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국힘 제로. 근데 이게 원래 민주당 의석이에요. 그것도 맞지가 않아. 네. 그렇죠. 네. 아니 네. 근데 굳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나한테 부산으로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공개를 한 게 내가 민주당의 뜻을 좀 들어줬으니까 이 평택 내가 선택한 평택 을에서는 좀 민주당이 나를 좀 생각을 해달라 이런 뜻이 이게 담긴 걸까요? 당직이 있는 분은 말씀을 못할 것 아. 같아서 당정만 있는 사람이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번역기 돌려봅니다. 당직 있어도 할 말 많이 하던데.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뭐 별로 신경 깃털이 안 써.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지난 총선의 경험을 민주당이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부산은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도시고 이 부산 선거가 만약 진다고 하면 이게 승패를 결정지는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부산만 오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민주당에선 가이드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게 하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택으로 그 결정이 나는 바람에 좀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조국 대표는 나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그널을 보냈겠죠. 내가 너네 얘기를 들어서 네. 부산을 피해줬으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했어요. 정광재 소장님. 이게 네.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조국 대 한동훈 구도가 되면 부산시장 선거에 그렇게 선거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다. 그래서 얘가 부산으로 안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정확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이게 앞으로 공개될 거예요. 제가 지난해 7월인가 네. 6월 말쯤에 네.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네. 누가 저한테 앵커가 물어봤죠. 한동훈 뭐 전 대표는 그럼 앞으로 정치적 재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 다음에 보궐선거 치러질 텐데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 전재수 의원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 그런데 나갈 수도 있다. 오, 10개월 그런데 그러면서 전에. 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조국 전 대표도 거기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네. 저의 정무적 감각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네, 알아요. 지금. 아니 왜냐면 네. 진짜로. 네. 근데 그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싫어할 거다. 왜냐? 네. 아니 이게 그 1년밖에 안 돼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네. 마치 한동훈과 조국이 거기서 붙게 된다고 하면 벌써 지방선거의 프레임이 차기 지도자 뭐 이런 선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엄청 싫어해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 이거 이제 오늘 방송에서 그 앵커가 찾아서 이거 쇼츠 만들어서 낸다 그러더라고. 성지순례.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었어요. 조국 전 대표가 그거 한동훈 나중에 그 대선 나갈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제가 한 얘기, 그러니까 들은 얘기라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똑같다는 거죠. 민주당은 분명 싫어할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니 지금 1년밖에 안 돼갖고 국정 동력을 막 살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조국이 나와서 정성스럽게 얘기하면 하면 안 되죠. 아, 형, 좀 유튜브스럽게 얘기 좀 해봐. 좀 한동훈적 너무 사고였고요. 네. 근데 옆에서 조국 벗어나서 대표님의 무당적 그 사고. 무당적 사고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는 네. 저는 민주당과의 합당이 머릿속에 가득하시다. 저는 그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쪽으로 다 가시는 것 같고요. 일종의 기본적으로 이제 출마지 선택 과정에서는 좀 명분 개미지옥에 좀 빠지셨어요. 이게 자꾸 이제 상징 자본에 집착하고 네네. 이거 옛날에 운동권의 습성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뭐 그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네네. 보시면 뭐 이게 알을 깨면 뭐가 이게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굉장히 이제 운동권 출신분들이 잘합니다. 네. 뭐 뭐라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식의 쭉 거기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생각 안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개항을 나간 것처럼 네. 권력이지 그냥 보여주면 돼요. 자꾸 이유를 솔직하게. 갖다 보니까 험지 중에 험지 또 여기에 지금 다 긁혀서 막 쳤잖아요 지금. 네. 험지 아닌데? 막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나는 권력을 이런 세상을 원하고 그래서 여기 출마한다. 난 반드시 선택받아서 다시 국회로 가야 그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의제를 네. 얘기하겠다. 사회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자꾸 이제 뭘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꾸 꼬인다. 그리고 꼬였어요. 민주당 얘기 계속하는 거 어차피 합칠 건데 우리 언젠가는 아, 합칠 네. 건데 저는 좀 감정 상할 필요 뭐 있나? 그 생각을 계속. 조국 거지.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좀 공통점이 있어. 아니 뻔히 아는데 우리가 지적 안 하겠지라는 어떤 희한한 나르시즘으로 말도 안 되는 허풍을 좀 떨어. 아하.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전략적으로 막 여기저기 계산해 보니까 부산은 아니거든. 그래 딴 데 간 거야. 한동훈도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부산만 찝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렸잖아. 근데 마치 막 처음부터 뭐 남자다운 결정을 한 것처럼 좀 이렇게 허풍 떠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부동산 임당도 저 정도로 보고 다니면 여기서 아주머니가 혼내요.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욕 안 할 맞아요. 거거든요. 네. 지켜보시는 분들이 나는 정치적 솔직하다면. 결정을 한 거구나. 사실 솔직하면 되는 거. 아니 네. 당연 살아 돌아와야지 일단 이기고 봐야지. 근데 부산 북값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아, 그럼요.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 뭐 간 보고 다녔다고 하는데 뭔 그 간을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명된 다음에 네. 본인이 정치적 제기하려면 네. 보수 진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니까 네.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수성에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대구 서문시장에 갖고. 가는 거고 네. 거기에 가서 한번 여론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번에 반드시 등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 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롯데껌 살까 혜택껌 살까 할 때도 고민할 텐데 자기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는데 그걸 간보기로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전략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랑 결혼할지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민주당은 간보기 하러 다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최동원 선수 그 유니폼 입었을 때 저는 그때 이미 뭐 사실상 결정한 거 아닌가 그때도 싶어요. 충분히 뭐 예상돼 아니,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공격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그거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구 서문시장 갈 때도 또 보수의 신장, 내 보수의 재건했어. 근데 가서 뭐라고 했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그러고 나서 주호영 의원한테도 사실 손짓 많이 했잖아 시그널. 아니, 조영한테 손짓하고 없어요. 조영 의원이 우리 이렇게 아니지. 연대하고 있다고 한 거지. 아니 솔직히 처음에 하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다시 갔는데 사실 부산에서도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진짜 부산시장 후보가 됐다. 그냥 해운대 나왔다. 그럼 솔직히 해운대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강승필 네.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의원이라 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만나는 세 명의 여성이 있어.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성이 있는데 제가 뭐 넘어갈 줄 알겠습니까? 모두 다 프로포즈를 했는데 네. 한 사람은 진짜 예쁘고 돈도 많고 성격도 좋아. 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네. 세 번째 사람은 그냥 뭐 적정해. 그럼 네. 어디 골라요? 자, 우리 차례 법칙, 아니, 차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차례 법칙. 차례 법칙은 차례 차례 법칙. 법칙이야. 자, 세 명 중에 방금 제일 말씀하신 좋은 것처럼 뭐 사람이지. 이쁘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여자는 제 차례까지 안 옵니다. 자기 객관화. 네, 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간 보셨다는 네. 아니 증거 그게 아니에요? 간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간을 본 거야. 아니, 근데 아니, 저도 근데 말씀드린 게 맞는데 네. 그러면 네. 거기에 솔직했으면 오히려 그래. 오히려 그 호감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다. 아니, 근데 근데- 돈이 많건 이쁘고 뭐 성격이 네. 좋건 상대가 일단 나를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작전상 후퇴로 정리합시다. 예. 아니 그래도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네. 한동훈 대표님은
그렇게 영남 쪽에서 고민하셨고요. 조국 대표는 또 전국을 상대로 고민하셨기 네. 때문에 큰 정치네요. 좀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 파이팅.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을 네. 가져오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명분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 부산 18개 중에 딱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민주당 의석 딱 갖고 오면 나 무당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관심 없이 듣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대체로 어떤 줄 알아요? 이 동의를 안 여의도 해줘. 노필터에 내가 하는 얘기에 네. 별로 이 청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냥 대변인 많이 제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런 평가를 듣는데 노필터 보면은 뭐 이제 여기서 좋습니다. 제일 노필터니까요. 재밌네요. 근데 어쨌든 노필터니까요. 광재형의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네. 야, 너도 말 좀 해라, 말 좀. 막상 막아요. 너무 막상 간단하다. 막아. 아니 근데 조국 대표가 굳이 이제 민주당 의석이었던 곳에 출마를 하는 걸 보면 아 이게 민주당 의석을 뺏는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합칠 거니까 내가 네. 플러스 1 해주는 거다. 네. 아 이런 사고의 연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고 네. 근데 조국 대표가 이제 오늘 평택에 갔어요. 그래서 아 나 집과 사무실을 좀 구해야 돼서 한 바퀴 돌았다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평택군이라고 적은 거예요. 아하. 저기서 이제 아하. 칼국수 집에 가서 닭칼국수 먹었다. 여기까지 좋은데 네네. 평택군이라고 적어가지고 24분 뒤에 황급히 고쳤습니다. 평택시 포승급. 이게 지역구 파악이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조국 대표는 있죠. 사실은 선거를 준비하다 앞으로 정치를 하실 때 일단 저 페이스북 아이디부터 압수를 해야 돼요. 저것만 없었어도 내가 지지율이, 참모면. 네, 지지율이 3배는 나왔을 페이스북 거예요. 아이디가 뭐죠? 아 페이스북 계정을 아이디가 뭐지? 계정을. 계정 아이디가 압수해서 참모들이 관리하는 관심 크게 걸로.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뭐 비밀번호 어허, 바꿔놨었다면서 불경스럽다. 그 감히 이재명 대통령을? 바꿔놨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디 방송 나와서 이 얘기했거든요. SNS 올리기 전에 오늘 왜 이렇게 치열해요? 자기가 할 얘기를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그럼 물어본 다음에 아 그래도 내가 올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야지. 그냥 쓰고 싶은 말 다 올리니까 이런 뭐 문제들 발생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계산을 해서 치밀하게 올리는 것 같긴 해요. 그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죠. 실수가 아니라 아니 그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 있었잖아요. 이란에. 그래서 다 계산하에 그런 거 올린 게 그게 없었던 일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야당이 그것 무슨 때문에 고도의 한 게 그런 아니라 외교를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알까기 하시는 분들은 바둑 포석을 못 보니까. 네. 네, 이것 때문에 한 얘기야. 이거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참전하려고 한다. 명인전 한국일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제가 한 2달 전부터 밀고 있었던 우와, 아, 거예요. 네. 내가 들었어. 이재명 대통령은 가득하는 바둑을 두고 사람들은 있고 가득하네. 민주당은 오목을 두고 있고 국힘은 알까기를 하고 있다.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거는 저를 샤라웃 해주신 거다. 잘했다. 거기 이제 보이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 정곳은 나구나. 보이는 거죠. 네. 아니 본인은 명인이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오목 두는 사람이에요. 밖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근데 알까기에서는 올려주셨어요. 아니, 또 하나는 네. 그분이 이제 사익을 위해서 공익 국익을 훼손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한다는데 네. 그 얘기도 벌써 그 얘기 딱 나오자마자 개인의 공소 취소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사람 그게 매국노다 이렇게 되치기를 당하잖아요. 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할 때 내가 써도 이거 나에게 어떤 다른 되치기가 오지 않을까 이걸 고려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이슈가 점프가 되는데 근데 네. 민주당이 이건 실기를 해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네. 처음부터 언급을 하면 안 됐어요. 아무튼 공소 취소는 지금 박상용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따 박성용 검사 얘기도 해야 무조건 되는데. 박상용이 나쁜 아무튼 조국 대표 이 평택급 사태 근데 이거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저는 봐야 실수인데 너무 네. 이렇게 또 그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보좌진이 비번 바꾼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도청에 있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방송을 네, 끌기 그래서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중앙일보에 오현석 기자가 쓰신지 모르겠는데 메시지 비서관 네, 그런 걸 하셨죠.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디 그 장르만 타 방송인데 나갔는데 그 현근택 그 후보님이 네. 그 용인시장 공천 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얘기하다가 수원시장 꼭 되겠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있다. 네, 근데 맞- 공천 되셨어. 아니 왜냐면 그 아마 용인시에 출마하셨나요? 아무튼 현재 그 본인이 직전 직장이 그쵸. 또 거기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수원시 실수로. 부시장을 했죠. 네. 그래서 너무 근데 그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네. 이건 저 평택군이라고 한 건 여기 지금 댓글에서도 1996년에 네. 시가 됐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 거고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군은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네. 3개 남았구나.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네. 나머지는 다 시야. 네. 왜냐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평택은 진짜 시가 된지 평택 지금 인구가 한 오래돼서 60만 명 될걸요? 왜냐면 네. 거기가 지역구가 3개로 늘어난 이유가 계속 인구가 유입돼 갖고 평택시가 근데 됐는데. 저도 좀 우리가 이런 건 좀 전 트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국 대표가 부족한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전략공천 형식으로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이해하고 뭐 그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북구 가 물어보면 다 아나?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북구를 잘 알아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가자 이거. 그래,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네. 나아요. 차라리 모르는 거 인정하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하는 게 낫죠. 다 외우고 다니시네. 근데 아무튼 페이스북은 신남 좀 맞네. 그러니까. 줄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압수해야 대표 된다. 정말 많이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조국 대표가 이제 평택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귀책 사유. 네. 그러니까 무공천이 맞다. 물론 내가 이래라 말해라 할 수는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지만 이라고 하면서 무공천이 맞다고 했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다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지. 전 지역에 다 공천을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울산시장 선거가 좀 이게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평택을도 지금 오자 구도잖아요. 황교안 그렇죠. 자유와 혁신 대표까지 해서 이제 진보당 김재현 후보까지 해서 이제 오자 구도가 될 텐데 네. 울산시장도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에서 후보를 내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17일 날 이제 정책 토의를 하자 김상우 후보가 이제 그런 제안에 오케이를 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가 동의를 하면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단일화가 되면. 근데 네. 저희 민주당의 원칙은 네. 간단합니다. 아니 다 그냥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음. 선의의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의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게 의석이 넘어갈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야 무조건 단일화 이런 구도는 잘못된 거다.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그런 거에 단호하게 선 그대야 되냐면 왜 그러냐면 네. 이게 한번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사실 진보 진영에 잘 나가니까 사실 또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약세가 됐을 때 진보당과의 연대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진보당의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당의 그런 어떤 작전이랄까 그것도 좀 한편으로 괘씸해요. 아니 그 A는 A고 B는 B지. 그걸 연계를 해가지고 바터를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울산 같은 경우는 김종훈 그 네네. 후보가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서 정치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네, 뭐 동구청장 네,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랬죠. 김상무 후보가 더 먼저 정치를 네.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어서는 한정적으로 단일화를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평택에서 언제부터 정치를 본인이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조국 대표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3자 단일화를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 네. 그다음에 황교안 뭐 전 대표, 그다음에 뭐 김재현, 그다음에 뭐 또 누구 있죠 저기 제 민주당 네. 후보 이렇게 근데 4명이 거의 10% 초반대예요. 다 박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로서는 본인이 가서 한 20% 가지고 있으면 바로 단일화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각계 전투에도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평택을에 누가 공천이 될지 네, 잘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김용 주는 거 아니에요? 김용? 아 지금 김용 2심까지 유죄 김용. 근데 양문 아니 2심까지 얘기하세요. 맛깔나다 맛깔나. 얘기하세요. 혐의가 뭐예요? 아니 저 부정자금 수수지. 부정자금 수수요? 그러니까 그 돈 받아갖고 그거를 불법 대선 자금을 썼고 네. 왜냐면 대장동에서 받은 돈을 이제 입만 슈킹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너무 잘라서 얘기하는데 그거 유동규가 다 얘기했잖아요. 증거 없자. 뭐저 어디 저 반들에 구글 타임라인이 있었네 없었네 뭐 얘기하는데 법원에서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3심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2심까지 유죄가 1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냐? 지금 2% 미만이에요. 아니 2% 미만을 뚫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속 아니, 근데 취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네.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드리블러 같아. 아니, 정신 차려보면 이게 정권이야. 대장동까지 지금 자, 근데 갔어요. 제가 또 정리하겠습니다. 무단 네. 거심판 들어왔어요. 네. 저는 이 조국 대표님이 앞으로 그 민주당과의 평택을이
과감한 예언을 하나 하자면 저는 선거 며칠 앞두고 조국 네. 대표님 사퇴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아무도 평론가들이 안 하시더라고. 맞아. 근데 저는 이가 가능성이 제일 높고 왜 그러냐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의석 배지 하나 들어가는 게 지금 메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지자들은 사실 민주당 안에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과 합당이 제일 메인입니다. 지금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의 당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자, 다음날 뉴스공장 출연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이런 정치인 근래 없습니다. 큰 노무현이 정치했다. 보였다. 나 그럼 인정. 그럼 또 인정하잖아. 만약에 정말 진짜 조국이 인정? 아니 국민의힘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 8월 인정. 전당대 합당하고 8월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제 출마. 합당이요? 네.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여기서 암소리. 여기서 암소리, 합당까지 들어가는 거지. 네. 왜냐면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합당까지 가는데 그래서 네. 아주 좋은 그림이고 정청래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대승한 이제 장수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이제 가자. 저는 요 그림 볼 가능성. 좀 그 그게 좀 안 정도로 맞네. 조국 대표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크게 평가하네. 과대평가했다. 이게 과대평가. 지금 합당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유일한 질수가 길이에요. 많이 근데 반대로 질수가. 물어볼게. 반대로 물어볼게. 부산 북구 갑에서 한동훈이 마지막에 제가 이거 우리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이냐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가능성은 비슷해 보여요. 네. 아니 다르죠. 국민의힘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적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조국 대표는 그럴까? 더 가고 싶죠. 난 그런 생각 안 해. 자기 지지자들 민주당에 지금 엄청 많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조국 대표를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고 이거 훌륭 안 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평가하는 거는 돌려서 또 까는 어떤 거지 이거는. 저는 결국 여론조사를 볼 거다. 근데 만약에 진짜 본인이 다 10%대이고 본인이 20%가 넘어가는데 저런 행동을 한다면 진짜 바둑을 두는 사람인데 네. 저는 그분들은 다 오목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한 그만해요. 아마 지지율이 본인이 20%대가 넘게 나온다면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근데 같다. 말씀하신 대로 성적표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 나가서 정말 10몇 프로 받고 네. 망신당하고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한 15에서 20 사이 나오는데 네. 애매하게 선거비 보전도 못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면 장렬하게 사퇴하고 예전에 그 이정희 그 통진당 대표도 야권 단일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 기자회견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그러니까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봄직한 시나리오인데 이게 대선이 아닌데 이제 재보선에서 이제 자신이 출마한 지역에서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왜요? 지금 합당이 더 중요하죠. 근데 조국 저는 대표는.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은 저는 지방선거 끝나도 빠른 시일 내에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 좀 거부감이 좀 있어요. 지금. 그럼요. 예. 그리고 특히나 그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은 그 총선쯤에 가서 합당하는 걸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당을 빨리 해버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 가서 지금 민주당 현역이랑 일합을 겨뤄야 될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 되면 밟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저는 이 지방선거 끝나고 대승한다고 해도 저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주당 분위기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민주당 당직자니까. 제가 그 분위기가 예전에 그래. 한창 난리일 때 봤을 때 여론조사는 그 지선 전 합당이 30%고 지선 이후 합당이 또 30%예요. 절대 안 된다가 30. 그러니까 60대 30으로 합당이 많아요. 민주당 안에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 하나면 얼마든지 지선 직후에 요 각을 보고 전당대회까지 달릴 수 있다.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던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합당을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우리 모두 합당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언젠가는 다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대선 전, 어떤 사람은 총선 전,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이게 세 개로 나눠졌는데 그때 조금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좀 감정이 좀 격해진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스토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의 마음을 많이 풀어준다면 녹여버린다면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로 보면 뭐 신장식이 뭐 어디에 있다 뭐 공천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자극적인 게 또 있어가지고 근데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조국당과 합당하는 게 민주당이 좋을까요?
나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저는 나중에라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런 굉장히 분위기가 논쟁적인 주제예요. 이런 네. 분위기가 네. 자꾸 민주당에서 커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민주당의 그 뉴 이재명 세력이 네. 커지면서 맞아요. 조국 대표에 대한 거부감까지 계속 커져갖고 저도 지금 조국 대표의 몸값이 가장 세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그 값을 얼마나 쳐줄 거냐?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래 갖고 야 당대당 합당 말고 그냥 알아서 기어들어 와라. 뭐 이런 정도로 2028년 표현을 해놓고까지 입당하라고 아름다운 입당으로 기어들어오라고 애야. 아니 그 신생아야? 노필터요. 네. 노필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내 특히 이제 뉴 이재명 이 지지자들은 조국은 우리의 리스크지 시너지가 아니다 네. 이런 여론이 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문제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노선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중도 실용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이제 사회권 대개혁이잖아요. 사회권 대개혁은 선명한 진보적인 네. 정책 이슈고 사실상 정의당 정책이 많아요. 그리고 같이 예전에 저 정의당 출신이 심지어이잖아요. 네. 이랬던 분들 많이 가 계십니다. 네, 그렇죠. 보좌진도 많이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 그 노선 차이도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조국혁신당은 그 사회권이나 그 진보 노선을 좀 지금까지 명확하게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검찰개혁 말고는 기억에 남는 역사가 게 없어요. 짧으니까. 그리고 역사가 그냥 짧으니까. 진짜 실용적으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가져오는 것보다 네.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비호감도나 불호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뭐 당내 방향성 아니면 감정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공학적으로 봐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말도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이 과연 자생적으로 계속해서 버틸 힘이 있냐. 우리 정치적인 구조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과거에 38석까지 있었지만 지역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서 와야 그게 되니까.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예. 고민이고 이제 태생적 한계겠죠.